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을 간절히 원하는 토트넘, 리그 최종전에서 복귀 선수들을 포함한 최정예 멤버를 가동할 것 같습니다. 현재 7위인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고 6위 울버햄튼이 첼시를 상대로 부진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6위는 유로파리그 직행이고요. 7위를 하게 되면 FA컵 결승에서 아스날이 져야만 유로파리그 티켓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예전에 놓치긴 했습니다만 6위도 나름 의미 있는 순위가 되는 토트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흥민 스토리를 들고 찾아온 볼리TV 손흥민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자,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7번 가운데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죠. 스코어카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0개 클럽, 맨유는 7번이 지금 없으니까 19개 클럽이죠. 19개 클럽 7번 선수 19명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아쉽게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스털링 선수가 이제 차지를 했고요. 인정할 만한 선수죠. 네, 스털링 올 시즌에 2,570분을 뛰었고요. 19골, 도움은 하나 기록을 했고 수비 가담 여러 가지 좋은 기록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일단 텐텐 더블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올 시즌 2,406분 뛰었고 11골 또 도움 10개. 네, 여러 가지 기록들 다 좋습니다. 흥민손 이제 매그니피선트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했죠. 네, 그리고 탑 클래스 풋볼러다. 공을 갖고 있건 공을 갖고 있지 않건, 그러니까 on or off the ball. 네, 두 상황에서 모두 다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라는 평가를 빼놓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나 어떤 질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He can beat you with a dribble or thunder. 슈프림 샷. 예. 좀 엄청난 슈팅과 드리블을 통해서 수비진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어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평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올 시즌 토트넘의 최고의 공격수였다. 그리고 올 시즌 더블을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3명 중에 1명이다. 데브라이너에 이어 손흥민이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하메드 살라도 10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19골 10도움으로 더블에 가입을 했죠.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3명밖에 없는 이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번 중에 프리미어리그 3위로는 이제 에버튼의 히샬리송이 거론이 됐고요. 히샬리송도 올 시즌에 굉장히 에버튼의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리그 13골 아주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4위는 포지션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첼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은골로 캉테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 1733분 뛰면서 3골. 하지만 공포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는 선수죠. 5위는 부카요 사카 아스날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프리미어리그 7번 선수 6위는 데울로페우. 7위는 아스날 팬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브라이튼의 닐 모페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 2019-2020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손흥민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죠. 네,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뛴 8경기에서 토트넘은 팰리스 상대로 8전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어떤 상대 전적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손흥민은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모두 8번 출전을 했는데요.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선발 출전할 때만 또 홈에서만 골을 넣고 있다는 건데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로 온 뒤로 이번이 이제 5번째 시즌인데 올림픽 참가로 결장했던 2016-2017 시즌 말고는 팰리스하고 경기에서 홈 경기 때는 전 경기에 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죄다 선발 출전을 했었고요. 참고로 팰리스전 선발 출전 5경기 5골입니다. 올해도 지난 5라운드 경기에서 2골 터뜨리면서 홈에서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었는데요. 팰리스전에서 워낙 또 손흥민 선수 멋진 골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두고 지금 토트넘 공식 계정에서 계속 옛날 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경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팰리스전에서는 이제 결승골의 주인공도 모두 손흥민이었다는 거. 이 정도면은 팰리스 킬러라는 말이 정말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도 당시 제가 이거 현장 가서 봤거든요. 이스타랑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직관을 했는데 이 경기 앞 경기 카라박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전 데뷔골을 넣고 팰리스전에서 그때 이청용 선수도 팰리스 소속이었죠. 이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 데뷔골을 또 기록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트넘 새 구장 오픈하고 첫 경기도 팰리스전이었는데요.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굴절골로 득점을 기록을 했었죠. 자, 이번 38라운드 경기는 원정으로 치러지긴 하는데요. 손흥민의 팰리스전 압도적인 기록이 이번에는 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쯤에서 그럼 손흥민 올 시즌 기록 한번 보고 갈게요. 올 시즌은 손흥민이 시즌 출발부터 확고하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시즌입니다. 선발 출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29경기 중에 이제 27경기 선발이니까
지금까지 가장 선발 출전 비율이 높았던 시즌은 2017-18 시즌인데 그때 73%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93%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붙박이 주전이죠. 감독이 특히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는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독이 스타팅 라인업을 짤 때 무조건 이름 올리는 선수 손흥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시간도 역대 가장 길어요. 2017-2018 시즌이 지금까지는 가장 출전 시간이 길었던 시즌인데 이때는 리그 37경기를 뛰었습니다. 2311분 동안에 그라운드를 누볐는데 올 시즌은 나왔다면 거의 선발의 풀타임이어서 29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2400분을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기록도 가장 출중합니다. 리그골은 2016-17 시즌이 14골로 가장 많습니다만 공격 포인트는 올 시즌이 22개로 가장 많아요. 컵대회, 유럽대회를 포함한 종합기록 역시 올 시즌이 탁월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48경기에 뛰어서 그때 챔피언스 리그를 뭐 12경기나 했기 때문에 20골, 10개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40경기로 경기 수는 약간 좀 줄었습니다. 챔스에서 일찍 좀 탈락을 했고 또 부상이나 또 이탈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공격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골, 13도움으로 31개. 뭐 대단합니다. 토트넘의 리그 폼은 아주 좋습니다. 셰필드한테 패배한 뒤에 5경기 연속 무패, 4승 1무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1무가 이제 본머스는 정말 최악의 경기였는데, 자, 무리뉴 감독이 2경기만 더 있었어도 챔피언스리그 갔을 거라고 약간 푸념 섞인 농담을 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 경기 내용은 늘 좀 불만족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승점 따내는 무리뉴 감독이 이제 먹혀들고 있다는 거, 승점 따내는 데만큼은 무리뉴 감독 이상이 없다는 거. 무리뉴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나도 우리가 최근 5경기 동안은 챔피언인 거 안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죠. 13 points from the last 15 of real momentum about your team at the moment? Yeah, I know. We are the champions of the last 5 matches. 반면에 지금 팰리스는 리그 7연패입니다. 와, 대단해요. 토트넘이 최근 5경기 챔피언이라면 팰리스는 압도적인 최근 5경기 꼴찌팀입니다. 지금 강등팀인 노리치 시티보다도 골득실드에 뒤져서 완전 꼴찌예요. 승점이 빵점이고 리그 재개하고 나서 홈에서 한 번도 못 이기고 있고요. 재개 첫 경기 본머스 원정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금 계속 전패입니다. 지금 첼시한테 2대3으로 진 경기 빼고 6경기 무득점이고요. 그러니까 참 처참한 성적에 지금 빠져있는 팰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좀 기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휴지기가 끝난 직후에 팰리스가 승점 42점으로 토트넘하고 승점이 동률이었습니다. 보이시죠? 42점, 42점. 토트넘한테 골득실 차이로 뒤져서 이제 9위였고 토트넘이랑 승점이 같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7경기 치른 토트넘은 승점을 16점을 추가를 해서 7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팰리스는 똑같이 승점 42점에 승점 그대로입니다. 머물면서 14위까지 순위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강등권을 일찌감치 탈출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주 끔찍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 경기 2골 이상 실점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30경기까지 했을 때 실점이 32골이었는데 지금 49골이니까 토트넘이 5골 먹을 동안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제 17골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올 시즌에 홈에서 득점이 경기당 한 골도 안 되는 유일한 팀인데요. 정말 득점력이 최악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팰리스는 아마 한 골 넣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무득점 행진을 끊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감독 교체설도 돌고 있습니다. 올 시즌 끝나면 로이 호지슨 감독이 물러나고 본머스의 션 다이시 감독이 부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팰리스는 주장인 밀리보예비치가 부상에서 복귀하는 것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울버햄튼전 때는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제임스 톰킨스와 마마도 사코 그리고 뭐 게리 케일, 뭐 파트릭 판 아놀트 이런 선수들이 죄다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실점 이번 경기에도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벤테케 역시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 무리뉴 감독 특유의 저비용 고효율 아니 뭐 선수비 후역수비라고 해야 되나? 이 전략이 확실히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리를 지난 레스터전에서 점유율 30%를 기록하고도 3대0으로 대승을 했기 때문에 무리뉴식 축구가 뭐 팬들이 이걸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이제 토트넘 주전 선수 2명이 긴 결장에서 복귀를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은돈벨레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5경기 만에 복귀하는 델레알리 그리고 FA컵 관중석 난입으로 징계를 받았던 에릭 다이어도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승리가 확실히 좀 유력해 보이는 시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만약에 알리의 복귀전이 된다면 무리뉴 감독이 로셀소를 내려서 시소코와 투미드를 쓰고 알리를 모라하고 손흥민 사이에 놓으면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한번 모색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리가 일단 부상전에도 부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경기를 펼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알리한테도 중요한 게요.
팀 내에서 안 그래도 입지가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부진하면 여름에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굉장히 좀 많은 고민거리를 토트넘에게 남겨줄 수가 있는 그런 시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팰리스전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열립니다. 입중계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찾아오시고요.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실 분들은 아프리카TV, 제 이름이나 볼리TV 검색하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올 시즌 토트넘 마지막 경기 멋진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한 3대0 정도 승리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골이 나면 또 무리 감독이 잠그긴 하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팰리스에 또 강한 면모가 있고 하니까요.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